중국 사람들은 빨간색 엄청 좋아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크리스마스 연휴를 보내는 나라가 또 필리핀입니다. 자동차 번호판이 1억 6천만 원이니까 자동차보다 훨씬 비싸죠. 재밌죠? 안녕하세요, 친구들. 만화가 이원복입니다. 오늘 밥 맛있게 먹었어요? 요즘 외식하러 나가면은 먹을 수 있는 메뉴가 참 많죠. 뭐 마라탕이라든지 탕후루, 그리고 쌀국수, 스시, 카레, 그리고 케밥 등등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그런 다양한 나라에서 온 맛있는 음식이 아주 많아요. 그건 그만큼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인데요. 실제로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는 외국인 이주민이 2배 이상 늘었고, 그만큼 다문화 가정 숫자도 많이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이주해온 다양한 국가들의 문화와 전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고 하는데요. 우리가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른 문화에서는 어떻게 비슷하고 또 다른지 한번 알아볼게요. 부모의 국적별 다문화 학생들을 살펴보니까 베트남이 32.4%로 가장 높았어요. 그렇다면 베트남에 대해서 제일 먼저 알아보죠.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제일 동쪽에 있죠. 중국, 라오스, 캄보디아 이런 나라와 국경을 하고 있는데, 우선 베트남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죠? 바로 쌀입니다. 베트남은 쌀의 나라예요. 동남아시아의 주요 쌀 생산국인 베트남은 우리나라와 같이 예로부터 쌀을 주식으로 먹어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 쌀 요리가 굉장히 유명한데, 베트남에서는 이 쌀로 밥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요리가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고기나 해산물로 넣고 만든 쌀국수 아시죠? 포라고 하는 쌀국수. 그 다음에 바게트 샌드위치식 그 베트남식으로 만든 그 만미라고 하는 그 바게트가 있습니다. 빵이 요만한 빵인데 그 쌀로 만든 그런 이 만미라고 하는 바게트가 있고, 그다음에 라이스 페이퍼를 이용한 스프링 롤, 짜조 등 이렇게 다양한 요리로 발전을 했죠. 그래서 베트남 요리는 우리 입맛에도 많고 상당히 좀 담백하고 그런 면에서 우리 국민들도 즐겨 먹는 그런 요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베트남에는 식문화 말고도 흥미로운 교통문화가 있습니다. 오토바이 문화인데요. 우리나라의 대도시 도로를 보면요, 주로 승용차와 버스로 가득 차 있죠. 그런데 베트남의 대도시인 하노이나 아니면은 호치민시를 보면은 자동차보다 오히려 오토바이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오토바이의 천국이죠. 베트남에 등록된 오토바이 대수가 2024년 6월 기준으로 7,577만 대라고 하는데요. 베트남 인구가 2023년에 1억 명을 넘었으니까 베트남 사람 4명 가운데 3명은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토바이는 자동차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유지비가 낮기 때문에, 그리고 좁은 도로나 혼잡한 거리에서도 매우 효율적인,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교통수단입니다. 차가 잔뜩 밀려있는 출퇴근길에 승용차와 버스는 생각만 해도 답답하죠. 근데 오토바이를 타면 이런 길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베트남에서는 오토바이를 1인 교통수단뿐 아니라 사람이나 물건을 실어 나르는 택시와 화물차의 용도로도 사용하는데요. 싸옹이라고 하는 오토바이 택시에 사람을 태우기도 하고 짐도 싣고, 이렇게 우리나라의 스쿠터처럼 오토바이를 탄 채로 시장에서 장을 보기도 한답니다. 재밌죠? 여러분, 중국 하면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네, 빨간색이죠. 중국집에 가면 저렇게 빨간색으로 장식이 되어 있는 거 많이 볼 수가 있죠. 빨간 등도 있고요. 그래서 중국의 의상이나 중국 국기 등을 보면은 그 빨간색이 가장 두드러지죠. 그렇다면 중국은 왜 빨간색을 좋아할까요? 중국 사람들은 원래 빨간색을 부와 명예의 색깔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은 왕족과 귀족을 의미했고, 그래서 보면은 이 중국 사람들이 빨간색을 어느 정도 좋아하느냐면은 상스러운 일, 좋은 일,
아니면 어떤 그 중요한 일들에는 거의 빨간색이 동원됩니다. 예를 들어서 왕궁이 거의 다 빨간색으로 이게 칠해져 있죠. 그리고 이게 세뱃돈 줄 때에 그 봉투도 빨간색이고, 그리고 이게 신부가 결혼식장에서 입는 옷도, 그리고 이 베일도 전부 빨간색이죠. 그리고 중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이 관우인데, 관우의 얼굴이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중국 사람들은 빨간색을 중요시하게 여기죠. 중국 사람은 빨간색도 좋아하지만 숫자 8도 아주 좋아합니다. 8을 중국말로 읽으면 바인데요. 이것이 8팔자도 바지만은 원래는 이것이 발재, 일어날 발자하고 재산재자, 그러니까 행운이 들어온다, 복이 들어온다, 재산이 들어온다 하는 그런 발자가 읽으면 바예요. 그래서 이 팔자를 좋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 주소, 전화번호, 자동차 번호는 뭐든지 숫자에는 팔자가 들어오면 좋아합니다. 예, 우리 집 주소가 88번이다, 888번이다, 8번이다 이렇게 팔자를 좋아하고, 전화번호도 뭐뭐뭐 8888이다. 이것은 아주 드문 얘기이기 때문에 비싸게 돈 주고 일부러 사기까지 해요. 얼마 전에 이 자동차 번호판에 8888이 들어간 그것이 경매에 나온 적이 있는데, 그것이 무려 1억 6천만 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자동차 번호판이 1억 6천만 원이니까 자동차보다 훨씬 비싸죠. 그만큼 이 중국 사람들이 팔자를 좋아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필리핀 아시죠? 필리핀은 섬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필리핀은 7,100개가 넘는 그런 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한 880개의 섬에서만 사람이 살고 나머지 거의 대부분의 섬은 무인도로 남아있지만은 880개나 되는 섬의 인구가 흩어져 있으니까 이 이야기는 그 국민들이 여러 부족이나 종족으로 갈라져 살아있기 때문에 그만큼 자기네 종족끼리는 단결이 잘 되고, 필리핀 사람들은 어떤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강해서 서로 돕고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어떤 자신의 일들을 해결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이제 필리핀은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집들을 콘크리트나 벽돌로 이렇게 짓는 것이 아니라 시골 같은 데 가면은 아주 간단하게 대나무나 이런 그 풀잎이나 이런 걸로 짓기 때문에 그 집 자체가 이사를 할 때는 집 자체를 번쩍 들어서 청년들이 옮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온 마을 청년들이 동원돼 가지고 그 짐을 옮기는 것은 물론이고 집 자체도 통째로 들어서 옮기는 그런 아주 흥미로운 광경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농촌에서 둘의 품앗이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힘을 합쳐가지고 같이 씨도 뿌리고 농사도 짓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만큼 이 사람들이 자기네 그 그룹끼리 같은 공동체 안에서는 굉장한 그 도움과 협력과 공동체 의식이 잘 발휘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하면 어떤 생각이 나시나요? 그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눈이 펑펑 날리고 그런 하얀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는데, 필리핀의 크리스마스는 땀을 뻘뻘 흘리는 더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80% 이상이 로마 가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이 크리스마스야말로 필리핀 사람들의 가장 큰 축제죠. 그래서 벌써 9월부터 크리스마스 맞을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아주 정성스럽게 크리스마스 준비를 하는데,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오면은 그 축제를 제대로 열면서 크리스마스 때는 음식을 나눠 먹고 뭐 깡통 뚫리고 연주하고 합창을 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정말 여러 가지 즐거운 그런 크리스마스를 필리핀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긴 크리스마스 연휴를 보내는 나라가 또 필리핀입니다. 그만큼 겨울에 따뜻한 필리핀으로 놀러 가기로 하면 참 좋겠네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는 일본입니다. 물론 지리적으로 그러죠. 그런데 생각하는 방식이나 어떤 가치 같은 것은 굉장히 다른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잘 아시다시피 섬나라입니다. 섬나라의 특징이 무엇이죠? 섬나라는 밖으로 나갈 데가 없습니다. 바다로 가로막혀서. 그렇다면 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이좋게 지낸다, 즉 화, 일본말로는 와입니다만은 그 화야말로 일본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가치이고 가장 중요한 이념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항상 오아시스란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그 오아시스가 사막에 있는 그 오아시스가 아니라
자, 오는 오하요 고자이마스. 아는 사람이건 모르는 사람이건 만나면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 그런 인사성. 그러면 서로 기분 나쁠 리가 없죠. 그다음에 어떤 작은 일이 있더라도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고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그 삭삭함과 사교스러움. 그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히스레시마스 실례합니다 하고 상대방에게 양해를 구하고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그런 태도. 그리고 마지막에 스미마셍 그리고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해주는 거. 이 얘기는 뭐냐까 오아시스라는 것은 당신을 내가 항상 의식하고 그 당신을 내가 배려하고 있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인데, 여기에서 일본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인 것이 오모테나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오모테나시라는 것은 그 알아서 해주기, 배려해주기 그런 의미인데, 이것이 16세기의 일본 차를 다루는 그런 문화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인데, 이것은 차를 우리고 차를 서빙하는 그 행동뿐만이 아니라 이 상대방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와 그 존경함 그런 것을 섬세하게 이렇게 이끌어주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쉽게 얘기해서 오모테나시라고 하는 일본 문화의 특징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얘기하지 않아도 미리 알아서 조치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방이 더우면은 이 사람이 덥다는 얘기가 하기 전에 내가 알아서 먼저 에어컨을 켜주고, 그리고 힘들게 짐을 들고 가면 먼저 와서 짐을 들어주고, 그리고 상대방이 나가기 전에 문을 열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항상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그리고 걱정과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 일본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의식 구조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겸손, 배려, 정성이 결합한 오모테나시는 일본 사회 전반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고요. 세계적으로도 높이 평가를 받는 일본 문화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다문화 가정을 많이 이루고 있는 베트남, 중국, 필리핀, 일본의 문화에 대해서 이모저모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양한 환경 속에서 발달한 서로 다른 문화를 보면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다른 나라들의 문화를 보고 함께 체험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더욱 확장하고 풍부한 관점에서 사고의 지평을 넓힐 수가 있겠죠. 이제 음식을 먹을 때도, 숫자를 적을 때도, 그리고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도, 이웃들과 인사를 나눌 때도 이러한 다양한 문화를 떠올려 볼 수 있을 겁니다. 공동체로서 더 멋진 우리 사회를 만들어 나갈 여러분들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